사실은 특검을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조력자 입장에서 면담을 했고, 네. 그때 최재석 씨로부터 우리가 취재한 내용들 중에 보도한 거, 그리고 보도 안 했는데 중요한 거. 다 전달했지 않습니까, 특검에? 네, 전달을 다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보고 싶다. 네, 특검이 그걸 보고 최재석 씨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서로 교환시켜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드디어 들어갔는데 7시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로 인한 말로 홈런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홈런으로 판정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볼. 네. 그런데 자, 이것이 말로 홈런으로 광전수석에 떨어질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최재석 씨 수사 결과를 특검이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네네. 안 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특검의 수사 내용이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 씨 일가의 부동산 규모가 최태민 씨의 친아들이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거 다요. 예. 예, 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보가 뭐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오는데 네. 최태민 씨 아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에. 네. 근데 사뭇 구체적이라서 그냥 꽉 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네네. 공장에 공장.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폐허에. 그래서 계속 뒤지고 다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큼직한 놈들이 3명이서 경차에서 내리더라. 그래서 쟤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기자 아닌 줄 알고 만나줬대요.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상호 그렇게 기자의 행색이 기자처럼 안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서로 체크하면서 듣잖아요. 네. 근데 1차 인터뷰 내용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93년 10월, 최태민이 94년 5월에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7개월 전에 그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 돈을 이제는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특정은 안 했어요, 이분은. 그분에게 이제 이 재산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분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접어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대요. 아, 최태민 씨가 이제 나이도 많고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통령 만들기 어려우니 이제 내가 대신 관리하고 있던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네. 요 진술을 어제 특검에서도 했다는데 요게 결국은 이 재산 주인의 소재.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재산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재산 공동체다 혹은 대리 관리자다 이렇게 되면 최순실의 이익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이다라고 연결돼서 그렇죠. 뇌물죄를 성립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고리거든요. 3자가 아니라 1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거 되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그 임선희 씨 3딸, 4딸과 그다음에 그 처가. 처가 쪽으로 이미 다 재산이 차명으로 분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임선희는 최순실 씨의 모친. 모친, 5번째 와이프. 네. 그래서 이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거래하던 아들한테 땅 문서를 다 줬대요. 아. 그때 땅 문서가 그때 돈으로 한 1,000억대 정도, 물건으로 한 30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 1,000억이요? 네. 90년대 초반에? 93년 10월 기준으로. 지금으로 하면 이거 조 단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삼동 집에 본가에 지하에 200평 되는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 운보 그림 뭐 이 명화들이 400점 가량 있었고 400점. 그다음에 이제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방을 지나면 박근혜 씨가 오면 머물던 내실이 별도로 있었대요. 안방 지나서. 내실이 별도로 있었고. 그 내실이 5평 정도 됐는데 그 옆에 금고가 4평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고가 4평이요? 금고 하나가 있었다는 아니라 금고 4평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거기를 아버님이 자기를 들여보내줬는데
거기 골드바랑 CD 있잖아요. 조흥은행 CD가 많았대요. 아, 전환사채. 네. 금괴, 소위 말하는 금괴와. 네. 전환사채, 현금 같은 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현금도 많았는데. 달러 같은 것도 있었겠지, 물론. 그렇겠죠. 네. 이게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답니까? 그때 당시 한 1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조요? 그때 당시로. 그때 당시 말도 잘 안 나오네. 4평짜리. 네. 방 전체가 금고인 거죠, 말하자면. 금고 하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방이, 금고 방인 거죠. 금고 방에 있는 동산의 합산만 대략 1조다.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순천 씨는 부동산이 2, 3천억 대가 있잖아요. 지금 개별적으로. 예. 근데 최순실이 호주 승계를 해요. 네. 아빠 죽고 나서. 근데 최순실은 300억대 빌딩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럼 다 어디 숨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산을 최순실한테 주로 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1993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버지 사망 시점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을 주로 갔었죠. 그럼요. 그러면서 94년부터 다시 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아, 이게 연결고리가 나오는군요.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벌써 20년인가? 그렇죠. 20년 넘게 계속 그 작업을 집중해 온 거야. 몇 천억 하는 얘기는 진짜 이게 껌이군요, 껌. 그때 비교해보면 조 단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태민 씨 아들 주장입니다, 아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 그럼요. 그리고 최태민 씨 아들 재석 씨 주장에 따르면 사실 최순천 씨 관련해서도 예. 해외에서 돈 세탁해서 환치기로 돈을 들여온 의혹이 있어요. 이거는 특검이랑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미 말해놓고. 아직 했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잘하고 있죠. 네, 네.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최순천 사이드에서도, 돈 세탁, 엄청난 규모의 돈 세탁 혐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눈에 보이는 몇 천억 가지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거나 이게 이제 유치원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 단위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증거물 혹은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거죠. 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임선희 씨 처가로 넘어간 돈이 좀 많대요. 그 당시 부동산의 절반 정도는 처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처가로.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한 큰 냉동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 있다는 거죠. CD는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있었는데, 네. CD는 예전에 무기명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때 94년만 해도 상당히 스마트한 머니 런더리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거를 아주 얼리 어댑팅 하신 거죠. 영어가 됐구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안가가. 그래도 괜찮아요. 잘하는 걸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안가가 두 군데 있었대요. 안가가 또 다르다. 예. 인천이랑 구리에 있었는데. 오늘 아주 폭탄을 막 던지시는군요. 안가도 있었는데. 네, 안가. 인천에 있던, 최 씨 가문의 어떤 소유 저택이었는데, 거기에, 동산을 묻었대요. 동산의 일부. 묻었다. 최순천 씨가 네. 임선희 씨와 같이 와서 그걸 파갔다는 진술도 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이건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진술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유자가 지금도 최재석 씨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 임선희 씨 외에 다른 혈족이에요. 혈족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조금씩 분산시켜 놨군요. 이게 가족.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사실 분산시켜.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많으면 힘들죠. 관리도.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좋아요. 그거 재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검찰이 또 밝혀내겠죠. 네네. 사실은 최순실 가족에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얘기한 최태민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어요. 여기 그래서 최태민의 사망에도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말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최태민 씨의 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93년 10월에 이제 사우나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예. 이분은 최태민 씨가 타살됐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고 누군가가 살해했다. 아마 우리 김어준 씨도 알겠지만 이쪽 동네를 취재하다 보면 이상한 죽음이 많아요. 의문사가. 많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인 혐의로. 아, 그 정도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황이 아니라 팩트들이 나온 게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호주 승계를 하면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우먼 예. 센스랑. 네. 아버지는 94년 5월 1일 아침 8시 30분에 집에서 돌아가셨다.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던 만성 신부전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떼어봤어요. 의료 기록을. 예. 그랬더니 경쾌한 상태로 퇴원했어. 아주 건강하게. 악화되지 않았어. 네. 그리고 3월 28일, 3월 30일 사망하기 한 2달 전까지 외래 기록지를 보면 그냥 이분이 무릎 통증을 좀 호소하셨어요. 무릎 통증으로 외래 다닌 것밖에 없어. 그리고 건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물론 노인이시니까. 네. 근데 대체로 건강했고 세브란스 병원은 사망 진단서를 교부한 바가 없어요. 오. 근데 이러던 와중에 중요한 제보자를 또 만났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호텔이에요. J호텔의 H 회장님이에요. 처음 밝히는데. 매체 보면 몇 명 나올 거야. 근데 네. 이 회장님한테 들었어. 오. 당시에 5월 1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5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다. 네, 4월 18일 날 돌아가셨대. 저희가 삼성그룹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재산 정리 문제 때문에 사망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망신고를 안 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5월 1일 날 집에서 사망하셨으면 119를 부르던가 경찰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박주민 의원실이랑 같이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변사 신고도 안 돼 있어. 119에도 접보가 안 돼 있어요. 사망 일자도 다르고 사망 진단서를 끌어준 적도 없고 그리고 사망과 관련한 신고도 없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최태민 씨가 아들 최재석 씨를 불러서 이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식의 이상한 죽음을 맞이했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참 김어준 씨 정리 참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서로 닭살 돋으니까 그만 칭찬을 그만하고. 그래서 J호텔 H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5월 1일 전에 매장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5월 1일 날 신고했는데 5월 1일 이전에 매장되어 버렸다. 네. 그리고 매장 위치도 정확하게 아나요? 그게 용인에 있는 그 땅이에요. 김창경 씨 땅. 용인의 미래저축은행 그 김창경 회장의 산이 큰 게 있어요. 사실상의 안매장이네요, 이게. 안매장을 한 거 안매장. 신고도 안 했어요. 개장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매장을 한 거네요, 이게. 안매장 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최재석 씨는 살인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일단 아빠가 집에서 돌아가시는데 경찰 신고도 안 하고 119도 안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마치 최소한 죽이거나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안매장한 상태에서 나중에 뒤늦게 사망신고는 또 7월 1일 날 해요. 왜냐하면 사망 진단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정황 맞네요. 그죠? 가족들이, 딸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재산들을 만들어준 그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갔어. 그런데 지금 이런 정황이다. 이거는 의심하지 않으면 바본 거죠. 예.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박근혜 씨는 사망 전까지 최태민의 이른바 그 내실, 안방 넘어 내실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하루 종일 머물다 갔다고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금고방에 들어가서 머물다 갔다고요? 그럼요. 자기 재산을 확인하고 갔네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최태민 씨랑 박근혜 씨가 직통으로 통하는 전화도 그 방에 설치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사망 사실을 안 알렸어. 이 최순실 일가가. 그러니까 이 최재석 씨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몰랐어. 그러니까 4월 중순경부터 어느 날 통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박근혜 씨도 최태민 씨 사망 사실을 몰랐어요. 장례식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최태민의 사망을 몰랐다고. 최재석 씨가 박근혜 씨 집에 갔더니 6월 22일 날 갔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사망하고 나서 2달 지난 후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이제 사망 안 했을 거라고 본 거지, 최재석 씨. 연락이 잘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한 거지. 네. 네. 그래서 박근혜 씨한테 갔더니 박근혜 씨도 사람들을 지금 써서 최태민 씨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어요. 야, 박근혜한테도 이건 안 알린 거야, 이게. 이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다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이거는 살인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이상훈 기자님? 네? 집안에 계세요, 한동안? 밖에 나다로.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김찬경 씨. 네. 그 땅에 묻은 이유. 네. 묻은 이유가 되게 궁금하잖아. 네. 김찬경 씨랑 최순득 씨 남편. 잠깐만요. 장석칠 씨랑, 예? 잠깐만요. 우리가 시간이 다 됐는 걸 내가 깜빡했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요. 3부에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10분 후에 3부에 다시 2부를 이어가요. 김장자 씨랑 이상달 씨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오! 그거 중요한 거. 좋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할 수 없이 끊고 가서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지금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하자면 최태민 씨가 노인이었지만 건강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 근데 그 사망 사실을 임선희 씨 딸들 자매, 최순실 자매 외에는 아무도 몰랐고 알고 봤더니 안매장 됐다. 그리고 안매장 전에 최태민 씨가 자기 생전에는 박근혜 당신은 씨라고 해야 되겠죠.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으니 나의 재산을 박근혜 씨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말을 최태민 씨의 친아들 최재석 씨에게 했고 그런데 그런 후에 이런 그 사망과 불거사인 사망과 안매장이 일어났고 근데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현금 자산만 1억 정도가 있었다. 근데 1억 정도는 금괴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CD라고 했는데 CB로 제가 착각해서 전화사차로 했는데 CD 양도성. 예, 양도성 예금. 예금 자금 세탁에 이용한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그때 당시로 1조 정도가 있었고 지하에는 사실 그 외에도 그림을 포함해서 엄청난 재산들이 있었다. 그런데 땅이 어디 묻혔냐 안매장 되었냐 하면 김찬경 씨 용인 땅에 안매장 됐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예, 이 땅에 안매장된 이유를 말하려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죠. 예. 이 김찬경 씨가 이름이 불쑥 나와서 여러분들 좀 생소했을 텐데 미래저축은행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계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최순득 씨의 남편 장석칠 씨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됐군요. 네, 그래서 장석칠 씨랑 최순득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박근혜 씨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큰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에서 사무실도 내고 했었다는데 둘 사이 동거래도 있고. 근데 일단 이 서둘러서 안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니까 김찬경 씨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런 관계. 김찬경 씨가 충청도에 있는 동생들을 7명을 불러다가 작업을 해요. 그분들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다. 장례식인데 사람이 왜 없지? 이런 진술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했으니까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김찬경 씨 그 넓은 용인 땅을 검색하면 김찬경 씨와 공동 소유자가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김찬경 씨가 그 되게 비싼 용인 땅을 공동 소유하도록 나중에 해준 거예요. 최순실 씨한테. 왜? 최순실 씨 힘이 있고 김찬경 씨는 계속 감옥 또는 감옥 담장 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요.
자. 최측근, 김창경 씨의 최측근의 말에 따르면 모종의 법조 로비를 하기 위한 대가였다라는 진술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기사는 쓸 수 없어가지고 특검에 이 또한 넘겼습니다. 폭탄 많이 안고 계셨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급하게 이것까지는 얘기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김장자, 이상달 씨 이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익숙한 이름이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장모입니다. 이상달 씨는 이미 사망하였고 김장자 씨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최순실 씨도 부인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 김장자, 이상달 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죠. 최태민 씨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에 보도를 했는데 작은 매체라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 뉴스 공장에다 지금 저희가 뭐냐면 네. 공장이니까 여기는요. 상납. 네. 네. 김장자 씨가 네. 이 최재석 씨 주변에는 옛날 새마을 봉사단 간부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예. 그렇죠. 새마을 봉사단의 총재가 박근혜 씨고 네네. 명예 총재가 최태민 씨였죠. 네네. 근데 그 방을 같이 썼다고 그럽니다. 요새 들어보니까. 방을 같이 썼다는 사무실을. 안방 말고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중구 단장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서울시 단장이랑.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김장자가 새마을 봉사단의 중요한 서울시의 단장이었다. 하하. 라는 진술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건 그러니까 그 관계 모른다고 하는데 관계가 한 40년, 50년 거슬러 올라가네요. 최측근인 거죠, 최측근. 최태민과 최순실. 최순실이 이미 새마을 봉사단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미 보도됐는데. 가족 같은 거예요, 가족. 그리고 최재석 씨의 기억으로는 이상달 씨가 그 역삼동을 매주 찾아오는 가장 최측근 그룹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호용호지하는 동생. 최태민 씨의 동생뻘로 취급받으며 친했던 게 이상달 씨였다. 우병우 그렇죠. 민정수석의 장인어른. 예. 그렇죠. 형 동생 하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리고 김장자 씨는 최순실과 사실상 한 50년은 된 인연이다. 그렇죠. 그런 진술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최재석 씨의 진술을 제가 당시 새마을 봉사단 간부들한테 크로스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소송은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그럼 또 해야죠. 항상 당하는 일이니까요. 그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기춘 씨 얘기만 자. 예. 네. 김기춘. 김기춘 비서실장도 등장합니까? 그럼요. 주요 인물 다 나옵니다. 박수. 김기춘 씨는 지금 최순실 씨 미승빌딩에다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사무실을 운영했다. 8천만 원 정도 되는 사무실 운영비 렌탈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네, 최태민 씨는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네. 수차 부인했죠. 수차.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민형사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네. 김기춘 씨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소송을 추가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건 최재석 씨 진술인데요. 만약에 이 시점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소송이 이상호 기자에게 들어간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뉴스 동정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최태민 씨를 자주 찾아왔대요, 김기춘 씨가. 뭐라고요? 84년 전후에. 84년 전후에 이미 김기춘 씨가 최태민 씨를 자주 찾아왔다. 그때 당시에 근해 봉사단 사무실이 역삼동에 있었대요. 네. 근데 근해 봉사단 총재실에 김기춘 씨가 있는 걸 2번 봤다. 2번. 그리고 소파의 당석에 최태민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석 말고 아래쪽 자리에 김기춘 씨가 있는 걸 봤다. 아하. 역시 인연은 역시 여기 4, 50년 거슬러 가는 인연이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경재단 관련해서 김기춘 씨가 가고 나서 최재석 씨한테 저분이 참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 저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근데 유사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유경재단 관련해서 뭐 현장에도 왔었고 개입했다는 취지가 그렇죠. 있었는데. 유경재단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보도가 짧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기춘 씨가. 그런데 네. 김기춘 씨는 간 적도 없고 개입한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했어요. 네, 팔로업 기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유경재단 관계자들이 김기춘 씨가 유경재단 분쟁 때도 이미 왔었고 유경재단 관계자들은 김기춘 씨가 그 전부터 유경재단과 관련이 있고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보도가 짧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해 봉사단 사무실을 최태민 씨랑 당시 박근혜 씨랑 같이 썼대요. 큰 사무실을. 같이 거기 가운데 6명이 앉고 헤드 테이블에 하나 있는 7인용 소파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2번 정도 목격을 했다. 김기춘 씨한테 한 번은 가서 인사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기춘 씨에 대해서 최태민 씨가 저 양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김기춘 씨가 네. 뭐 소송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고 일단 부인하고 계시다. 네. 그분은 대부분 부인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1층에 해동 검도 연습관이 있었는데. 해동 검도 연습관이 있었는데. 네. 최태민 씨가 해동 검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거기서도 김기춘 씨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나한일 해동 검도 총재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진술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해동 검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맞다. 최태민 씨가. 참네. 근데 김기춘 씨는 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단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씨는 살아있으니까요. 네. 네. 참고로 지금은 정태인 수장님 코너입니다. 죄송합니다, 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사오 기자님. 예. 이거 대단한 하나만 해도 그 자체로 폭탄인데 폭탄을 굴비굴비로 엮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연말 특집으로 던지셨네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또 있어요? 네, 좋아요. 예. 그, 최재석 씨의 그 진술의 신뢰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6, 7번을 만나고 계속 제가 방질 취재를 했는데. 네. 대부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부분은 이제 특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강력한 수사력으로 확인해 줄 것이 분명하고요. 네. 이분이 되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사실상. 그렇죠. 아버님이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조순재 씨도 타살됐다고 생각해요. 조순재 씨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 꺼낸 분인데 이분이 지지난 대선이죠. 지지난 대선 다음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조순재 씨가 이것도 이제 확인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재산 분배에 불만이 있었다. 네, 워낙 이 돈이 많은데, 뭐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때 당시 MB 쪽에서 이제 양심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처음으로 폭로한 네. 그쪽 가족이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분은 94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배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아왔고, 최재석 씨는. 예. 실제로 많은 폭력 사건에 있어서 현재 필리핀에 도망가 있는 행동대원들에 이르기까지 다 꿰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최순실 씨와 폭력배들의 관계도 대단히 잘 알고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진술했대요. 어떤 폭력배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뭐 주로 잠실 쪽에서 활동하던 강남 폭력배들이라고 하는데. 모파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어려서 임순희 계모라고 하죠. 그분한테 부타당하고 이제 너무나 구박을 받아서 넉마주의들이랑 같이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업계분들의 계보를 좀 알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변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이분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워낙 저쪽이 이제 강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 넘어가게 된 계기는 최순실 일가로부터 돈을 완전히 뺏어야 그들이 힘을 못 쓴다. 정의는 뭐 자기가 위험하긴 하지만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특검에 나가게 됐는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저희 국가 재산이거든요. 다 돈이. 결국 항소하는데 자기 일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밝히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검찰 앞에서 진술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겨우 이상호 기자만 만나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뭐 경차 내려가지고 기자 아닌 줄 알고 얘기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덩치 보고, 네. 아무 딱지도 안 붙어 있고 차에. 그렇죠. 무슨 언론사면 뭐 언론사 딱지도 붙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차에 내려가지고, 네. 아유, 그랬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우리 뉴스공장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 불러주시면 다 털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얼개만 말씀하신 걸로 알겠고, 네. 네네. 이사호 기자님 고생하셨고요, 한 해. 그러면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냥 현장에 한번 여기 스튜디오를 현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 한번 출동하시죠. 예. 네, 불러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홍태민 박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년인가? 그렇죠. 20년 넘게 계속 그 작업을 집중해 온 거야. 몇 천억 하는 얘기는 진짜 이게 껌이군요, 껌. 그때 비교해보면 조 단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최태민 씨 아들 주장입니다, 아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 그럼요. 그리고 최태민 씨 아들 재석 씨 주장에 따르면 사실 최순득, 최순천 씨 관련해서도. 예. 해외에서 돈 세탁해서 환치기로 돈을 들여온 의혹이 있어요. 이거는 그 특검이랑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미 말해놓고. 아직 했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네, 좋아요. 네. 잘하고 있죠. 네, 네.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최순득, 최순천 사이드에서도, 돈 세탁, 뭐, 엄청난 규모의 돈 세탁 혐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눈에 보이는 몇 천억 가지고도 야,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거나 이게 이제 유치원 운영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 단위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증거물 혹은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거죠. 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두 가지, 그 임선희 씨 처가로 넘어간 돈이 좀 많대요. 그 당시 부동산의 절반 정도는 처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처가로. 네, 그래서 뭐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한 큰 냉동 회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 있다는 거죠. CD는 예전에 있었는데, 예, 네. CD는 예전에 무기명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거는 그때 94년만 해도 상당히 스마트한 그 머니 런더리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아주 얼리 어댑팅 하신 거죠. 영어가 됐구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안가가. 그래도 괜찮아요. 잘하는 걸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안가가 두 군데 있었대요. 안가가 또 다르다. 예. 인천이랑 구리에 있었는데. 오늘 아주 폭탄을 막 던지시는군요. 안가도 있었는데. 네, 안가. 인천에 있던, 최 씨 가문의 어떤 그 소유 저택이었는데, 거기에, 동산을 묻었대요. 동산의 일부. 묻었다. 최순천 씨가 네. 임선희 씨와 같이 와서 그걸 파갔다는 진술도 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이건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진술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유자가 지금도 최재석 씨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 임선희 씨 외에 다른 혈족이에요. 혈족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조금씩 분산시켜 놨군요, 이게. 가족들.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사실 분산시켜.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많으면 힘들죠, 관리도. 그것만 해야 돼, 그것만. 좋아요. 그거 재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검찰이 또 밝혀내겠죠. 네네. 사실은 최순실 가족에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얘기한 최태민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어요. 여기 그래서 최태민의 사망에도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말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최태민 씨의 아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93년 10월에 이제 사우나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예. 이분은 최태민 씨가 타살됐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고 누군가가 살해했다. 아마 우리 김어준 씨도 알겠지만 이쪽 동네를 취재하다 보면 이상한 죽음이 많아요. 의문사가. 많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인 혐의로.
아, 그 정도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황이 아니라 팩트들이 나온 게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호주 승계를 하면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우먼 센스랑. 네. 아버지는 94년 5월 1일 아침 8시 30분에 집에서 돌아가셨다. 200평 되는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 운보 그림, 뭐 이게 명화들이 네. 400점 가량 있었고. 400점. 그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안방을 지나면 박근혜 씨가 오면 머물던 내실이 별도로 있었대요. 안방 지나서. 내실이 별도로 있었고. 그 내실이 5평 정도 됐는데 그 옆에 금고가 4평짜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고가 4평이요? 금고 하나가 있었다는 아니라 금고 4평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거기를 아버님이 자기를 들여보내줬는데 거기 골드바랑 CD 있잖아요. 조흥은행 CD가 많았대요. 아, 전환사채. 네. 금괴, 소위 말하는 금괴와. 네. 전환사채, 현금 같은 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현금도 많았는데. 달러 같은 것도 있었겠지 물론. 그렇겠죠. 네. 이게 그런데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답니까? 그때 당시 한 1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조요? 그때 당시로. 그때 당시 말도 잘 안 나오네. 4평짜리. 네. 그러니까 방 전체가 금고인 거죠, 말하자면. 금고 하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금고 방인 거죠. 금고 방에 있는 동산의 합산만 대략 1조다.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순천 씨는 부동산이 2, 3천억 대가 있잖아요. 지금 개별적으로. 예. 근데 최순실이 호주 승계를 해요. 네. 아빠 죽고 나서. 근데 최순실은 300억대 빌딩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럼 다 어디 숨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산을 최순실한테 주로 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1993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버지 사망 시점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을 주로 갔었죠. 그럼요. 그러면서 94년부터 다시 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아, 이게 연결고리가 나오는군요.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특검을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조력자 입장에서 면담을 했고, 네. 그때 최재석 씨로부터 우리가 취재한 내용들 중에 보도한 거, 그리고 보도 안 했는데 중요한 거. 다 전달했지 않습니까, 특검에? 네, 전달을 다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보고 싶다. 네, 특검이 그걸 보고 최재석 씨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시켜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드디어 들어갔는데 7시간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로 인한 말로 홈런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홈런으로 판정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볼. 네. 그런데 자, 이것이 말로 홈런으로 광준석에 떨어질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최재석 씨 수사 결과를 특검이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네네. 안 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특검의 수사 내용이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 간단하게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 씨 일가의 부동산 규모가 최태민 씨의 친아들이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부동산, 동산 뭐 이런 거 다요. 예. 예, 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가 뭐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오는데 네. 최태민 씨 아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에. 네. 근데 사뭇 구체적이라서 그냥 꽉 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네네. 공장에 공장.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폐허에. 그래서 계속 뒤지고 다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큼직한 놈들이 3명이서 경차에서 내리더라. 그래서 쟤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기자 아닌 줄 알고 만나줬대요.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상호 그렇게 기자의 행색이 기자처럼 안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서로 체크하면서 듣잖아요. 네. 근데 1차 인터뷰 내용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93년 10월, 최태민이 94년 5월에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7개월 전에 그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이 돈을 이제는 그분한테 돌려줘야겠다. 그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특정은 안 했어요, 이분은. 그분에게 이제 이 재산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분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접어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대요. 아, 최태민 씨가 이제 나이도 많고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통령 만들기 어려우니 이제 내가 네. 대신 관리하고 있던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네. 요 진술을 어제 특검에서도 했다는데 요게 결국은 이 재산 주인의 소재.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재산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재산 공동체다 혹은 대리 관리자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최순실의 이익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이다라고 연결돼서 그렇죠. 뇌물죄를 성립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네. 고리거든요. 3자가 아니라 1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거 되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미 그 임선희 씨 세 딸, 네 딸과 그다음에 그 처가. 네. 처가 쪽으로 이미 다 재산이 차명으로 분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임선희는 최순실 씨의 모친, 예. 모친, 다섯 네. 번째 와이프. 네. 그래서 이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거래하던 아들한테 땅 문서를 다 줬대요. 아. 그때 땅 문서가 그때 돈으로 한 1,000억대 정도, 물건으로 한 30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 1,000억이요? 네. 90년대 초반에? 93년 10월 기준으로. 지금으로 하면 이거 조 단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역삼동 집에 본가에. 지하